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9회 정책 컨설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이지요. 하는 직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내용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14명의 대법관이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필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이 3심의 최종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그 대부분이 직업 법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관들은 처음 판사로 시작해서 평생을 직업 법관으로 봉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 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인물들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관 독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에 기초해서 과연 법을 해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다양화 문제가 대두됩니다. 말하자면 법관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 하더라도 법관 출신이 아는 사람들이 다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진출해야 법관들이 아닌 다른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관이라고 해서 전부 판사 출신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관 출신이 될 수도 있고 사업하던 사람들도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남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여성 대법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만 최종적인 법률 판단에 자격이 있는 겁니까? 또 성별로 그동안의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소수자 취급을 받아온 여성들의 목소리는 반영될 기회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법고시를 보면 여성들의 진출이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절반은 여성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경력을 가진 여성 법조인들이 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2분의 1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츰차츰 여성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업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업 법관이 아닌 이들이 한 4분의 1 정도는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전혀 법률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 다만
법을 해석할 만한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 기관들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 결정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